지금 당장 손목을 만져보세요. 어서요. 손목 안쪽에 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느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지금 느끼고 계신 그 규칙적인 리듬이 앞으로 10초 안에 멈출 수도 있고 아무런 경고도 없을 겁니다. 전혀하여 가슴 통증도 없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극적인 순간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23년간 서울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85%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동맥 안에 이런 질환이 쌓이고 있는데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1살입니다. 아직도 서울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나흘을 진료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5층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저는 오늘 말씀드릴 바로 그 질환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41살 때 제가 일하던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저를 응급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외과 의사는 제 아내에게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이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불과 3주 전에 연례 건강검진을 받았고 모든 결과가 완벽했습니다. 깨끗한 건강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 검진은 실제로 저를 죽이고 있던 것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 경험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묻지 않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노인들과 함께 20년간 연구한 끝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동맥에 침묵의 살인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미세한 칼슘 결정체들입니다. 일반 혈액 검사로는 발견할 수 없는 작은 침전물들입니다. 정기 검진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거기 있습니다. 동맥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좁히며 심혈관계 전체에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70명의 한국 노인들이 동맥 석회화로 사망할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 중 230명은 오늘 아침에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다음 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질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불편한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몸의 왼쪽을 움직일 수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말이 이상하게 꼬여서 나옵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발견합니다. 그들 눈에 비친 공포, 구급차로 이송되는 상황, 그리고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죽음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딸이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아들이 당신을 돌보기 위해 인생 전체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절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의 모든 도시에서 수천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23년간의 임상 실습과 연구 끝에 저는 이 칼슘 축적을 일으키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침전물을 자연적으로 용해시키고 적절한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간단한 영양 처방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의학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특정 미네랄과 비타민의 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조합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음식 중 어떤 것이 이 석회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맥을 보호하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건강한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정확한 일상 습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91살입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난간을 잡지 않고 병원 계단을 올라갑니다. 제 손은 바늘귀에 실을 꿰일 수 있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제 기억력은 40년 전 환자 세부 사항을 기억할 만큼 예리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는 72살 여성이 제 대기실에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제 환자들보다 젊었습니다.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10초 후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가 일주일 전에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괜찮다고요.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손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처럼 규칙적인가요? 아니면 잠시 건너뛰거나 펄럭이거나 빨라졌다가 다시 안정되나요? 주의를 기울이세요. 방금 느끼고 즉시 무시한 그 작은 불규칙성이요. 그것이 동맥이 스스로 막히기 전에 받는 유일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43년간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18,000개가 넘는 심장을 진찰했습니다. 수술 중에 뛰는 심장을 손으로 잡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치의에게 화가 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85%가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지금 동맥을 막고 있는 미세한 칼슘 침전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사들은 일반 검진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이 침전물들은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입니다. 초음파에 나타나는 콜레스테롤 플라크와는 다릅니다. 그것들은 소금 알갱이보다 작은 결정체들로 혈관벽에 박혀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의 결정, 다음 달 5개의 결정, 내년에는 수천 개의 결정, 천천히 유연한 동맥을 딱딱한 돌 파이프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요. 모든 것을 느끼는 그날까지는요. 3개월 전에 박 씨라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68살. 강남구에서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었습니다. 발이 차갑다는 불평을 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에 발이 차갑다는 것. 그의 주치의는 그에게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요. 더 따뜻한 양말을 사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수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과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분의 대퇴동맥, 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이 70%나 석회화되어 있었습니다. 70%가 돌처럼 굳어 있었던 겁니다. 아마 6개월 후면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부인이 아파트 안에서 밀어주는 신세가 되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발이 차가웠던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증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이나 밤에 발이 차갑다고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질환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유전적 불운도 아닙니다. 나이 드는 것에 불가피한 대가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영양학적 재앙입니다. 해결책이 너무 단순해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칼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고도 치명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칼슘이 튼튼한 뼈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아마 칼슘 보충제를 먹으라고 하셨을 겁니다. 특히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여성분들께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책임감 있는 환자처럼 매일 아침 칼슘 알약을 드십니다. 그 칼슘은 혈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뼈로 갈 수 없습니다. 칼슘을 올바른 위치로 안내할 특정한 안내자, 특정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런 파트너 없이는 칼슘이 기차역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혈액 속을 떠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어딘가에 정착합니다. 아무데나요. 보통은 동맥벽의 연조직에 쌓입니다. 이것을 동맥석회화라고 합니다. 제 43년 경력 동안 저는 이것이 매우 고령자에게만 나타나는 드문 질환에서 60세 이상 환자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행병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칼슘 섭취와 칼슘이 가야 할 곳을 조절하는 영양소 사이의 치명적인 불균형입니다.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동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20년의 연구가 걸린 지식이며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동맥 내부에는 내피라고 불리는 얇고 섬세한 내벽이 있습니다. 수도관의 매끄러운 내부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 이 내벽은 유연하고 깨끗하며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동맥벽에 미세한 칼슘 결정을 침착시키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표면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 침착물은 동맥벽 자체 깊숙이 중막이라고 불리는 중간층에 형성됩니다. 이것이 표준 혈액 검사로는 완전히 놓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정기 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칼슘이 숨어서 매일, 매달 조용히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 칼슘 축적이 무엇을 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연한 동맥을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관으로 변형시킵니다. 고무 호스를 콘크리트로 채운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맥이 유연성을 잃으면 심장은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갑작스러운 파열 위험이 400% 증가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3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가벼운 피로감만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요. 평소 다니시던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도 확인하고 혈당도 확인했는데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수동맥 스캔을 지시했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저희 둘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인 경동맥이 40%나 석회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에 시한폭탄을 안고 돌아다니고 계셨던 겁니다. 저를 화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8년 동안 매일 칼슘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가 뼈에 좋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적절한 다른 미네랄 조합 없이 칼슘을 섭취하면 여러분의 몸은 그 칼슘을 뼈로 보낼 수 없습니다. 대신 과잉 칼슘을 연조직에 직접 버립니다. 동맥에, 심장 판막에, 신장의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일상적인 노인 진료에서 간과되는 확립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칼슘이 가야 할 곳으로 가려면 세 가지 중요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칼슘을 뼈에 결합시키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려면 적절한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동맥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과정을 조절하려면 비타민 D3가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리고 노인의 85%에서 세 가지 모두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섭취하는 칼슘은 독이 됩니다. 뼈를 강화하는 대신 동맥을 석회화시킵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약한 뼈와 딱딱한 동맥, 칼슘이 잘못된 곳으로 갔던 겁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느껴지는 그 부드러운 고동은 심장 박동마다 동맥이 확장되고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 유연성이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석회화가 진행되면 그 맥박은 약해지고 불규칙해지거나 사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발이 차가워집니다. 손이 저립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이 아닙니다. 동맥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긴급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석회화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칼슘 침착물이 완전히 굳어져서 우리가 성숙한 플라크라고 부르는 것이 형성되면 그것들을 녹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초기 및 중기 단계에서는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그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멈추고 심지어 자연스럽게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동맥을 조용히 석회화시키고 있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먹는 음식들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숨은 적입니다. 첫째, 흰 쌀죽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위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침마다 흰 쌀죽을 드시나요? 의사들이 노인들에게 부드러운 음식이 좋다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동맥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흰 쌀죽은 혈당 지수가 극도로 높습니다. 드시면 15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런 급격한 상승은 몸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혈당이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급등하면 동맥벽에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몸은 칼슘을 침착시켜 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뼈로 가는 좋은 칼슘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맥벽에 굳어져서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드는 칼슘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강남에 사시는 73 세박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만들어줘서 8년 동안 매일 아침 흰 쌀죽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정밀 동맥 검사를 했더니 경동맥이 석회화된 플라크로 60%나 막혀 있었습니다. 60%요.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즉시 죽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두 한 줌과 함께 거친 귀리로 바꾸셨습니다. 넉 달 만에 추적 검사 결과 석회화 진행이 멈췄습니다. 어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벽을 잡지 않고도 시장까지 걸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
팩에 든 가공 두유입니다. 충격적이시죠? 두유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죠. 하지만 지금 당장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시판 두유 제품에는 탄산칼슘과 과도한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가장 저렴한 형태의 칼슘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흡수되지 않은 칼슘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동맥으로 갑니다. 게다가 첨가된 설탕은 제가 방금 설명한 것과 똑같은 혈당 급등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상 액체 형태의 동맥 석회화를 마시는 셈입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68, 세 최 씨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가당두유 2팩을 드셨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오셨을 때 관상동맥 칼슘 수치가 420이었습니다. 극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즉시 그 팩을 다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만든 무가당 두유나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콩 그대로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칼슘 첨가 없이, 설탕 없이요. 6개월 만에 가슴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마른 멸치입니다. 네, 모두가 칼슘 섭취를 위해 먹으라고 말하는 그 작은 마른 생선입니다. 국에 넣고 간식으로 드시죠. 한국 노인분들은 뼈 손실을 막는다고 생각하며 한 움큼씩 드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마른 멸치는 100g당 약 2300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양만으로도 일일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의 적절한 균형 없이 이렇게 많은 칼슘을 섭취하면 몸이 그것을 뼈로 보낼 수 없습니다. 혈류에 떠다니다가 동맥벽에 쌓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9세 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일 국에도 넣고 반찬으로도 마른 멸치를 드셨습니다. 심각한 동맥 경화가 생겼습니다. 맥파 속도 검사 결과 동맥이 95, 세 노인만큼 딱딱했습니다. 즉시 마른 멸치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깨, 청경채, 소량의 요구르트에서 칼슘을 섭취하시라고 했습니다. 7개월 만에 동맥 유연성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 흰 쌀죽, 가공두유, 마른 멸치,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해 보세요. 이 음식들이 있나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네 번째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부엌에 숨어 있는 한 가지 숨은 적 때문에 몸이 필요한 것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적은 몸의 칼슘 조절 능력을 차단합니다. 적절한 조절 없이는 칼슘이 있어야 할 뼈에서 빠져나와 동맥벽에 직접 침착됩니다. 과도한 인 섭취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한국의 거의 모든 노인분들이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칼슘과 인의 비율이 잘못되면 재앙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대1 또는 최대 1대 1.5여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검사한 결과 대부분이 칼슘의 3배, 심지어 4배에 달하는 양의 인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균형은 노화만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속도로 동맥 석회화를 가속화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인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무해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는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라면과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400mg이 넘는 인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채소나 곡물에서 나오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이 90% 이상의 비율로 흡수하는 화학 첨가물입니다. 자연식품의 천연인은요? 몸이 40에서 60%만 흡수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학 버전은 즉시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둘째, 모든 종류의 탄산음료와 콜라입니다. 모든 캔에는 보존료와 향미 증진제로 인산이 들어있습니다. 캔 하나에 50에서 70mg의 고흡수성 인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캔 하나를 마신다면 매주 당신의 동맥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가공육과 소시지입니다. 햄, 베이컨, 슈퍼마켓에 포장된 슬라이스 육류. 제조업체들은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인산염 화합물을 첨가합니다. 가공햄 100개는 300mg 이상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신선한 돼지고기와 비교해보면 신선한 고기에는 몸이 천천히 흡수하는 자연인 성분이 약 200mg만 들어있습니다. 넷째, 많은 환자분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치즈와 가공 유제품입니다. 신선한 우유가 아니라 치즈 슬라이스, 크림치즈, 치즈 가루입니다. 이것들은 농축된 인과 종종 첨가된 인산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공 치즈 3조각이 콜라 한 캔만큼의 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74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감과 여름에도 손이 차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습니다. 혈압은 약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T 스캔에 칼슘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주일 동안 드시는 모든 음식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빵에 가공치즈 2조각을 먹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 싫어서 주로 라면이었습니다. 오후 간식은 크래커나 비스킷으로 모두 가공식품이었습니다. 저녁은 가끔 신선한 음식이었지만 일주일에 3번은 편의점에서 산 포장된 반찬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인 섭취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거의 2,000목의 인을 섭취하고 있었지만 칼슘은 단 600mg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비율이 1대 3.3이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혈중 수치를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뼈에서 칼슘을 빼내고 있었고 그 칼슘은 동맥벽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집에 있는 모든 가공식품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즉석 식사를 신선한 채소, 두부, 칼슘을 제공하는 뼈째 먹는 작은 생선으로 대체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신선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한국인들이 수세기 동안 먹어온 참깨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여사가 다시 오셨습니다.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미 동맥에 쌓인 칼슘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의 침착은 막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몸이 천천히 균형을 되찾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부엌으로 가세요. 모든 라벨을 읽어보세요. 인산나트륨, 인산칼슘, 인산 같은 단어가 보이면 즉시 버리세요. 당신의 생명은 그 음식에 쓴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당신의 동맥에 칼슘 침착을 은밀하게 가속화시키고 있는 5가지 중요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매일 이것들을 드시고 있고 의사는 결코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5년의 임상 연구가 걸린 정보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첫째, 라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편리하고 저렴하며 위안이 되기 때문에 듣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을 들어보세요. 라면의 보존료로 사용되는 인산나트륨은 단순히 혈압을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뼈에서 칼슘을 적극적으로 빼내어 동맥벽에 직접 침착시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칼슘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제 석회화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라면을 먹는 환자들을 검사했을 때 그들의 동맥 칼슘 수치는 완전히 피하는 사람들보다 40% 높았습니다. 40%입니다. 이것은 유연한 동맥과 돌처럼 변하고 있는 동맥의 차이입니다. 둘째,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것인데 60세 이후의 우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유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대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칼슘 흡수를 제대로 조절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우유를 마실 때, 특히 칼슘이 첨가된 강화 우유를 마실 때 장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칼슘을 흡수합니다. 몸이 당황합니다. 이 모든 칼슘을 어디에 둘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곳인 동맥벽에 과잉분을 벌입니다. 강남에서 온 73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심한 가슴 답답함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딸이 뼈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해서 매일 우유 2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맥 스캔을 했을 때 저는 관상동맥 전체에 광범위한 석회화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유제품을 즉시 중단하고 대신 소량의 발효식품으로 칼슘을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그녀의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추적 검사에서 석회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는 가공 치즈입니다. 이것은 우유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농축된 칼슘과 인산염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함께하면 동맥 침착에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토스트에 치즈를 올린다면 칼슘 시멘트로 동맥을 코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넷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콜라와 모든 어두운 색의 탄산음료입니다. 이러한 음료의 인산은 혈액 내 칼슘과 마그네슘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칼슘이 마그네슘과 분리되어 혈류에 용해된 상태로 유지되는 대신 동맥에서 굳어집니다. 인천에서 온 68세 최 씨를 치료했는데 그는 20년 동안 매일 오후마다 콜라 한 캔을 마셨습니다. 그는 하루에 하나는 무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석회화 수치가 나왔을 때 그것은 가장 높은 위험 범주에 있었습니다. 그의 동맥은 85세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에 콜라 한 캔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섯째는 흰 빵과 정제 밀가루 제품입니다.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높은 혈당은 동맥벽에 손상된 부위에 칼슘을 끌어당기는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일부 분들은 이 모든 음식을 제거하면 무엇을 먹을 수 있나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유연한 동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쓰러지기를 원하십니까?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화장실까지 부축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드신 모든 음식을 적으십시오. 이 5가지 위험한 음식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30일 동안 완전히 없애십시오.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라면은 자연 발효 채소국으로 바꾸십시오. 우유는 소량의 플레인 요구르트나 된장으로 바꾸십시오. 가공 치즈는 한 줌의 깨로 바꾸십시오.
콜라는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십시오. 흰빵은 고구마나 현미로 바꾸십시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석회화가 심해지면 되돌리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예방하는 데는 단 30일간의 절제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위험한 미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매달 서울 전역의 수천 명을 응급실로 보내고 있으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여러분이 배워온 모든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치명적인 미신은 이것입니다. 칼슘 보충제는 뼈에 좋으니 심장에도 좋을 것이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처방한 칼슘제나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칼슘 정제를 드시면 그 칼슘의 약 30%만이 실제로 뼈로 갑니다. 나머지 70%는요, 지금 혈류 속을 떠다니며 붙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붙을까요? 동맥벽에 작은 상처와 염증 부위에 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동맥이 매끄러운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면서 고혈압, 당 손상, 염증으로 인해 작은 균열과 거친 부분이 생깁니다. 몸은 이 부위를 복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칼슘이 혈액에 순환하면 이 복구 부위에 침착됩니다. 층층이 해마다 쌓입니다. 이것은 뼈가 아닙니다. 유연한 동맥을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관으로 바꾸는 돌처럼 단단한 석회화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주 이런 경우를 봅니다. 골다공증이 두려워서 매일 1500mg의 칼슘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옵니다. 뼈는 여전히 약하지만 CT 스캔에서 동맥은 콘크리트 파이프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칼슘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정확히 가는 겁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제 병원에 오셔서 오르막길을 걸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8년 동안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성실히 복용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요. 골밀도 검사 결과 여전히 골감소증, 즉 약한 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600이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0이어야 합니다. 400이 넘으면 심한 석회화가 있고 심장마비 위험이 극도로 높다는 뜻입니다. 박 여사는 광고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셨는데 가슴속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정기검진 중에 동맥 석회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지금 동맥에서 굳어지고 있는 칼슘 침착물은 보지 않습니다. 검사는 있습니다. 관상동맥 칼슘 스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표준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석회화된 동맥을 가지고 전혀 모른 채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이제 이 중요한 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문제는 칼슘 보충제만이 아닙니다. 비율입니다. 몸에는 칼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칼슘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마그네슘, 비타민 K2, 비타민 D3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동반 영양소가 없으면 칼슘은 뼈를 만드는 대신 조용한 살인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칼슘 보충제는 탄산칼슘이나 구연산칼슘만 들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벽돌을 나르는 인부를 고용하면서 설계도도 감독관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벽돌이 아무데나 무작위로 버려집니다. 동맥에
신장의 결석을 만들며 관절의 경직을 일으키며 실제로 필요한 뼈를 제외한 모든 곳에 쌓입니다. 보충제 회사들은 이것을 압니다. 연구는 15년 넘게 발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약국에서 병이 인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단일 칼슘을 판매합니다. 단일 칼슘 보충제 복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찬장에 병이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난 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40년 심혈관 경력을 가진 제가 이 습관을 계속하는 것이 멈추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취해야 할 정확한 실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20년간의 임상 작업을 통해 검증한 방법입니다. 즉시 적으십시오. 첫째, 미네랄 균형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다음 3가지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생아몬드 한 줌, 정확히 12개,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를 4조각으로 자른 것,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의 즙을 짜 넣은 것. 왜 이 정확한 조합일까요? 아몬드의 마그네슘은 동맥벽 흡수에서 칼슘과 직접 경쟁합니다. 토마토의 칼륨은 과도한 칼슘을 신장을 통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해로운 칼슘 침착물을 몸이 제거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화학입니다. 90일 이내에 스캔 결과가 바뀐 환자들의 석회화가 역전되는 것을 봤습니다. 둘째, 부엌에서 3가지 칼슘 촉진제를 즉시 제거하십시오. 모든 가공 치즈 제품을 버리십시오.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는 겁니다. 완전히 차단됩니다. 가공 치즈에 들어있는 칼슘은 인산염 첨가물과 함께 들어있어서 우리 몸이 제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조절 시스템을 우회해서 동맥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칼슘이 첨가된 음료는 일체 마시지 마십시오. 모든 라벨을 확인하세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많은 음료들이 실제로는 동맥 침착물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칼슘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셋째, 흰쌀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리나 잡곡으로 대체하십시오. 흰쌀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손상된 동맥 부위로 칼슘을 끌어당기는 염증 과정을 유발합니다. 셋째, 유연성 운동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순서를 정확히 따라 하십시오. 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뻗으세요. 천천히 앞으로 손을 뻗어 30초간 유지하세요. 발가락을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만큼만 뻗으면 됩니다. 이것은 후면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실제로 동맥벽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칼슘 부착을 방지합니다. 그런 다음 등을 대고 누워서 각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양쪽 각각 20초씩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부드럽게 발꿈치 들기를 20회 하세요. 이 순서는 5분도 안 걸리지만 동맥 시스템의 기계적 유연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넷째, 비타민 비율 교정입니다. 비타민 K1이 아닌 K2를 하루에 최소 100마이크로그램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K2는 동맥에서 칼슘을 빼내어 뼈로 보내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흡수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세요. 하루 400mg을 저녁에 섭취하십시오. 이것이 석회화를 역전시키는 황금 조합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비타민 D 수치는 확인하지만 K2와 마그네슘 비율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 간극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가슴 압박감 없이 한 블록도 걷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칼슘 점수가 C-RCB였는데 이는 심각한 석회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약은 전혀 없이 이 4가지 단계만 실행했습니다. 4개월 후 칼슘 점수가 280으로 떨어졌습니다. 8개월 후에는 손자와 함께 남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실제 메커니즘을 해결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 차에 석회화, 혈관 막힘, 그리고 부담으로 이어지는 같은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아몬드, 토마토, 레몬물로 시작하세요. 오늘 밤 부엌에서 그 3가지 가속 물질을 치우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번 주에 K2와 마그네슘 보충제를 구입하세요.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제 동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심리적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들이 마비되어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받지 않은 동맥 석회화의 통계적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검진 후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행동하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동맥을 칼슘 축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먼저 줄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천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승민 박사의 심장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오디오북을 이 중요한 정보를 들어야 하는 6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